보통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5번째 콘스탄틴 버질 게오르기우 원작의 25시입니다. 루마니아의 망명 작가라고 돼 있듯이 결국 프랑스로 망명하죠. 그리고 나서 25시 대표작이고요. 그리고 제2의 찬스 단독 여행자. 원래 그 신부 집안이죠. 그리스 정교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 다 신부였고요. 본인 역시 63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92년 사망할 때까지 사제로 봉직하면서 작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25시라는 거는요, 24시간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내일이 와야 되는데 내일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의 시간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25시고요. 25시는 심지어 메시아가 와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기계 문명적인 요소에서도 많이 한거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고요. 전쟁에 대해서 특히 부각이 되고요. 그 안에서 휩쓸리는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 가족의 운명을 다룬 영화면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와 끈질기게 그 상황을 돌파하려는 그런 어떤 집념 같은 거, 그리고 인간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출에 대해서는요, 그 앙리 베르네이라는 감독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업 영화 감독이에요. 1966년 작품이고요. 이 감독은 예전에 프랑스의 코믹한 배우 페르낭델이라고 주로 신부역으로 많이 나왔죠. 델부터 해서 그리고 그 장가방, 알랑 드롱 얼마 전에 사망한, 그리고 리노 벤츄라 같은 배우들을 모아서 이제 뭐 시실리안부터 해서 리노 벤츄라는 안 나오지만 지하실의 멜로디 같은 그런 형사물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엄청나게 많이 그 장폴 벨몽도 하고 상업적인 영화 작업을 합니다. 장폴 벨몽도 역시 대표적인 스타 중에 한 명이잖아요. 물론 뭐 그 누벨바그하고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누벨바그가 이 감독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관객을 제일 많이 불러들인 감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앙리 베르네이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작의 기초에서 프랑스와 보이에하고 볼프 망코비치가 시나리오를 썼고요. 스스 윈딩이라는 그 촬영 감독이고요. 이 감독도 원래는 깨드가라고 해서 이 구도 잡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장 르누아르의 풀바디의 오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클레망의 이제 빗속의 방문객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촬영 감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50을 넘기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악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르주 들러리, 아주 자주 나올 건데요. 조르주 들러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 음악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안소니 퀸, 요한 모리츠, 비르나 리지, 수잔 모리츠, 안소니 퀸의 부인으로 나오고요. 세르지 허지아니는 이 트라이안 코르가라고 여기서 작가로 나오는데요. 이 배우는 배우이자 연극 쪽 하다가 나중에 가수도 하고 말년에는 화가도 하고 아주 그 능력이 다양한 그런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와 아슬란, 두브레스코. 그래서 요한 모리츠는 평범한 농부죠, 루마니아에. 그리고 수잔 모리츠는 부인이고요. 트라이안 코르가는 그 마을의 그 그리스 정교 사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뭐 훌륭한 작가면서 부인은 유태인이에요. 아주 부유한. 그리고 이제 두브레스코는 경찰서장인데 요한 모리치의 부인인 수잔 모리치를 탐내는 그래서 요한 모리치를 이제 수용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유태인도 아닌데 불순분자로 낙인 찍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서류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명의 시간이 요한 모리치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 영화에서 보면 안소니 킨하고 비르나 리지잖아요. 근데 이 안소니 킨 비르나 리지는 제가 두 번째 영화
벌써 95번째인데 두 번째 영화에서 이 영화 기억나시죠? 산타 비토리아의 비밀. 이게 1969년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보다 3년 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 본볼로니로 시장으로 어리숙하지만 시장으로 사람들한테 뽑혀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많이 하는 그 본볼린이 시장역으로 안소니 킨이 나왔고, 그때 백작 부인 역으로 해서 비르나 리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부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영화 원작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조금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이 영화가 길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이제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는 분량인데 그 안에 결국 다 닮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변형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영화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철조망 있는 부분으로 이제 운명의 그런 철조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루마니아의 어느 평안한 마을인 거죠. 네. 네,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저렇게 해치고 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대부를 해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애를 끼고 있고요. 누구의 아이입니까? 이제 비르나리지 중간에 보이고요. 안소니 킨하고, 그리고 안소니 킨은 제 그 동영상에서는 벌써 4번째 아닌가 싶네요. 산타 비토리아 비밀. 그리고 안소니 킨이 그 건힐의 결투에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결투를 하죠. 커크 더글라스하고 해서 죽는 역할로 나왔고요. 세 번째가 워락이라는 영화였죠. 그 영화에서도 헨리 폰다하고 엄청나게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고,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영화네요. 안소니 킨의 역할에 대해서는 참 어마어마한 배우가 아닌가 매번 볼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눈치를 보는 거죠. 아기가 원하는 거 얘기합니다. 뭘 원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처음부터 이 얘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치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둘 사이의 믿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소망, 사랑, 한번 보시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차가 저런 진흙탕을 막 지나가면서 막 튀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런 게 이제 운명의 튀김 같은 게 아닌가. 저걸 돌아갈 수 없으니까. 네, 저런 장면을 굳이 3번씩 저렇게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축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 집에서 저 루마니아 전통,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라디오를 트는 겁니다. 소에겐 우유가 많이 나오게 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하는 저 음악을 틀어줘야 된다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얘기합니다. 나 미국 갈 거다. 저 아까 대부 서는 사람이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나도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 와이프 때문에 못 갔어요. 소설에서는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걸 이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춤을 즐겁게 추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보고 있죠. 한 남자가, 이 남자가 바로 두브레스코입니다. 중간에 뭔가 이제 저 비르나 리지를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흥겹게 하고, 여기 아주 그래도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유태인이고 와이프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갖고 들어온 거죠. 저 배우가 이제 세르지 레지아니에서 이 코르가 여기에 중심 마을의 그 신부님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요. 애들도 축하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클래식을 틀어놨던 라디오가 히틀러의 목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아주 영문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냥 우직한 농부인 안소니 키는 그러는 거죠. 이 목소리 들으면 살아있던 말도 죽겠군요. 의미심장하죠, 그래도. 그리고 이제 네, 독일이 이제 드디어 체코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25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인 로라는 유태인이다 보니까 아주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자, 어머니하고 대화를 합니다. 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제 작가니까 그 모든 걸 갖다 예견하고 있죠.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저 뒷 배경에서는 이 안소니 킨 부부요. 안소니 킨하고 비르나 리지. 저 부부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집중을 안 하고 평상시대로 가는 거죠. 예. 저런 부분이 이제 대조가 되면서 이 24시간 시간 낭비 얘기를 하죠. 그런데 24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25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절망적인 이 상황 안에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시간이니까 누가 살아남을지 걱정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네, 저 안에 막 둥글게 막 춤을 추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운명의 소용돌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런 어떤 춤 자체가. 그리고 이제 벽돌을 빚는 거죠. 그리고 빨래들이 널려 있고요. 약간 저렇게 보면 뭐 치마도 걷어 올리고 그런 부분을 좀 아주 눈여겨보는 두브레스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 만약에 이 문 열어줄 거야? 만약에 당신 남편이 없다면 이 문 열어줄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다면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농담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고 화를 내고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걸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느 날처럼. 벌써 그 대부로 갔던 그 젊은 친구가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네, 저게 좀 나름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안소니 킨도 저렇게 갔었다면 그 운명의 송로용돌이를 피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었겠죠. 어린의 꿈을 이루고요. 여기는 그 조금의 그런 우연들이 이게 가장 이들이 갖게 되는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징집장이 옵니다. 별다르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잘 그걸 마르지 않게 잘 하라고 하고 이제 마을로 온 겁니다. 경찰서장한테 부름을 받는데 여기 있는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마르코라고 프랑스에서 법학 공부를 해서 와서 변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태인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공산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태인이기 때문에 보내지는 거고요. 이 두브레스토가 요한 모리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농부고 44세고요. 유태인과 불순분자를 수용하는 새로운 법에 따라 송환된다는데 이 부관 같은 사람이 아니 유태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순분자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코르가 신부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법이고 나한테 불순해 하면서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실려가 버리고요. 그때 이제 면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면도하는 게 어떻게인가 자기 안에서 그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 불필요한 사람을 이제 제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잡혀온 겁니다. 그러면서 유태인이 아니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네. 너도 우리 모두 유태한 신세가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막
혼자서 도망을 가려고도 해보기도 하지만, 네, 저렇게 해서 노동 수용소로 가고요. 그 안에 이제 두브레스코는 또 찾아오는 겁니다. 저렇게. 그리고 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예, 요한은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요. 들어와서 저렇게 하니까 어떤 벽돌 만들고 있는 거기에다가 빠뜨려 버리죠. 그리고 이제 아주 내가 필요할 거라고 하면서, 예, 짓밟아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수용소로 가는데, 이거는 수용소라기보다는 노역장입니다. 강 주위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하고, 두 번째, 당신들 유태인이 끌려온 이유는 유태인도 쓸모 있는 인간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1인 할당량을 못하면 이제 적군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가방을 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선함이 묻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대위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안소니 킨이 얘기하죠. 나는 유태인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 쳐다보는 거죠. 이번에는 틀렸다. 나 유태인이 아니다. 나라에서는 무조건 맞는 일만 하는데 나 유태인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유태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그러면 사무실로 오라고 그러는데, 사무실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사무실이 지어지면 그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네, 유태인도 아닌데 하면서 처음에는 계속 아니라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 부인은 장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유태인이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다 적는 줄 알았는데 그냥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까지 보여주면서요. 네, 힘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장관이 아니고 장관 앞에 시종이었던 거고 진짜 장관이 들어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요. 이 장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들판에 곡식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곡식이 무르익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 시간을 잊고 행복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기도 하는 거죠. 근데 편지는 오자마자 다 버려지는 거죠. 두브레스코에 의해서. 네, 드디어 독일군이 루마니아를 점령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처세를 하고요. 이제 또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찾아왔죠. 막 총을 쏘고 하는데 이거는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태인이라는 그 상황으로 어쨌든 거기에 보내지다 보니까 이제는 독일인이 그 점령을 했으니까 유태인에 관련된 모든 집은 다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유태인이 남편인 요한 모리츠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하는 서류에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나중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요한 모리츠는 자기가 유태인이 아닌 거를 갖다가 밝혀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도 저렇게 막 수로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너무 좋아할 거라는 아직도 그 너무 순박한 농부의 그 환상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탈출하고 싶지 않나 이런 부분도 탈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유태인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될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부릅니다. 드디어 나 이제 유태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너무 신나서 네, 노래를 부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럽니다. 네, 아직도 자네가 루마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냐,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라이어.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그 서류가 온 거죠. 이혼 서류가 왔으니까 그 이혼 사유가 요한 모리치가 유태인이라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서류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부인인 비르나 리지 수자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혼 서류에 할 수 없이 서명을 했고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 서류조차 안 보고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서류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나 보지 그럴 여자가 절대 아니라고. 다 여자들은 비슷한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도 그리고 이제 허탈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다들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 혼자 고립된 채 같이 탈출을 제안을 합니다. 어쩔 선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탈출 자체도 저 트럭에 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탈출이죠. 그런데 운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총 책임자가 운전을 하고 있죠. 돈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제대로 된 장관을 만난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전시체제라 성직자가 개입되는 거 원치 않고 그 문제는 서류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진정 장관을 만나도.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네들은 어때요?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왔습니다. 와서 짐꾼으로 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유력한 박사의 그 형한테 온 겁니다. 아주 부유한 유태인들이죠. 그리고 모두가 이제 술을 마시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좀 격리돼서 이 부분이 소설에서는 여기서 약간 배타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회에 왔으니까 그동안 유태인이라고 맨날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는 다 같이 너가 유태인이 아니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를 배신한다고 하는데 정작 유태인의 어떤 무리에 오니까 또 그들은 이제 배척을 하는 거죠. 은근히.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요. 잠도 자고요. 다들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이제 스위스로 해서 그 여기 유태인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유태인 돕기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단체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네는 유태인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자네를 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유태인만 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 그 보석으로 된 팔찌, 금 팔찌 같은 거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짐 들어주고요. 스위스로 가는 거예요. 그 스위스는 여기서 뭔가요? 얘기할 때 네, 도망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디도 먼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네는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죠. 근데 바로 이제 경찰에 잡히는 거죠. 신분증도 없고. 루마니아는 독일하고 같은 그런 공동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헝가리 쪽에서는 루마니아에서 온 간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하고요. 간첩으로 저렇게 고통받아서 간첩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인데 그걸 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헝가리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독일하고 헝가리하고는
헝가리에다가 독일이 한 5만 명 정도의 그 노동자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헝가리에서는 그 헝가리 사람을 보내는 대신 거기에 잡혀 있는 외국의 어떤 국외 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헝가리 사람인 것처럼 하고, 저 옆에 있던 그 폐물 같은 것도 이제 압수를 하고요. 어디서? 예, 그런데 이렇게 순박합니다. 이제 독일로 이제 노동 현장으로 끌려가는데, 기차 타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 왔는데 헝가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헝가리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지는 건데, 네, 그래도 걷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하면서, 이 장면 재밌습니다. 모두 이제 꽃을 꺾어서요, 기차에다 장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로 들어가는 기차 안에서 독일을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그 독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을 찬양하는 사람은 저렇게 던져버리고요. 근데 그것도 주워가지고,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뭐 2년, 3년 정도가 더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범들이 저기에 가는 겁니다. 근데 정치범 중에 누구를 본 겁니까? 그 코르가를 본 거예요. 코르가를 봐서 작가람, 네. 그래서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예,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좀 기계 문명적인 느낌, 기계의 한 부속처럼 들어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계 안으로 일단은 빨려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네, 지금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선 또 이제 프랑스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심한 놈들이라고 얘기하죠. 헝가리 놈들. 그런데 여기서 한 독일 장교, SS 친위대 장교가 유심히 그 안소니 킨을 바라보고 있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